뭐 주제가 7개라고는 하지만 그 큰 주제는 아무래도 이커머스 물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풀피먼트의 정의부터 해가지고 뭐 요즘 많이 화제죠. 퀵커머스, 마이크로 풀피먼트라는 영역, 그리고 또 공유 거점, 공유 배송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와 연결된 크로스보더 물류까지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이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열심히 전망을 해보는 그런 자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풀피먼트 뭐 뉴스에 정말로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최근에 거의 한 2, 3년 전부터 조금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 이전에는 사실 이렇게 많이 썼나 싶기도 한데 뭐 오늘도 아까 보니까 롯데가 전국에서 뭐 2시간 배송을 한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기사로 또 만나기도 했고요. 근데 이 풀피먼트란 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뭐 업계분들의 의견들은 사실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말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사전적인 의미는 뭐 어떤 채우다, 충족시키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정의부터 잡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정의는 왠지 교수님이 잘 내려주실 것 같아서 교수님께 먼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풀피먼트 무엇인가? 네, 풀피먼트에 대해서 아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결국 이커머스 물류가 풀피먼트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객의 주문에 따라 가지고 이 고객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재고를 찾아가지고 배송해 주는 거니까요. 우리가 물류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건 뭐냐면 창고 그리고 택배 이 두 가지가 풀필먼트인 건 맞죠. 다만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 별로 재미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이제 와닿는 건 뭐냐 하면 결국 풀피먼트는 물류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원주원 대표께서 발표하실 예정이지만 예전부터 제가 몇 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풀피먼트는 물류를 포함하고 있지만 조금 더 넓은 범위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피먼트는 뭐냐 그러면 좁게는 이커머스 물류지만 조금 넓게 생각을 하면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재고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주문이 들어온 다음에 물건을 내보내는 오퍼레이션을 전부 다 풀피먼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대략적으로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6, 7년 전에 이제 저희 동료 중에 한 분께서 일본이 이제 큰 그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한국에서 오퍼레이션을 담당하시다가 일본으로 가셔가지고 오퍼레이션을 담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역할을 보니까 이커머스 부분을 담당하시는데 반품이라든지 환불,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 유행한 아시아권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캐시온 딜리버리 그래가지고 COD라는 게 있어요. 이거 배송하면 돈을 회수해 오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가 활발하게 좀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캐시온 딜리버리 같은 것도 해줘야 되고 반품뿐만 아니라 재고를 추적해서 암시장에 있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케팅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기획하거나 마케팅하거나 파이낸스 이런 걸 제외하고는 다 풀피먼트에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될까요? 예. 오늘 시간을 채울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뭔가 풀피먼트는 이커머스 물류가 아니다. 사실 이거 제가 금요일에 저희 또 비욘드엑스랑 인천대 동북아 물류대학원이 같이 진행하는 행사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잠깐 발표할 내용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줬고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풀피먼트를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만 이거는 뭐 물류센터 이야기가 아닌데 이커머스 물류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도 사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협의의 풀피먼트와 광의의 풀피먼트 두 가지가 있다면 오늘 다룰 풀피먼트는 좀 광의에 가까운 풀피먼트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게 정의를 또 김 대표님께도 안 여쭤볼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잠깐 살짝 내려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바로 되면 좀 하울링이 있다고 합니다. 안 물어봐 주시면 섭섭할 뻔했네요. 네. 사실은 풀피먼트의 키워드가 시장에 확산된 역할을 많이 하신 두 분이 여기 계시지 않을까. 네, 기사 제일 많이 쓰죠.
있을 때마다 풀피먼트 계속 온 거거든요. 홍 교수님은 네이버 풀피먼트 자문 하고 계시잖아요. 예. 좀 풀피먼트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개념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 결국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서비스 가치 아니면 철학 아닙니까? 이게 빠른 배송을 위해서 거점 전략을 세우는 것도 풀피먼트의 요소이겠지만 이건 오너의 어떤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상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소비자가 그것을 구매하고 받을 때까지 사전에 기획된 일종의 경영 철학, 서비스 철학, 이런 가치 이런 게 아닐까 좀 폭넓게 두리뭉실하게 한번 그렇게 한번 접근해서 좀 디테일한 개념 정리를 한번 가봤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외로 지금 저하고 김철민 대표님이 얘기할 때 풀피먼트가 물류가 아니라 물류의 조금 더 넓은 범위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체 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처음에 강조하고 시작한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풀필먼트를 담당하시는 전문가들께서 이걸 이커머스 물류라고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실제 서비스를 설계하거나 또는 운영하는 단계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풀필먼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역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실제로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얘기는 과거에 SCM 얘기할 때도 비슷하게 많이 했었어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것이 뭐 재고 관리냐, 수요 예측이냐 이런 기능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SCM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기능적인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사적인 오퍼레이션을 관리하고 컨트롤한다라고 되면 결국 접점이 많이 생깁니다. 회계부터 시작해서 재무 이런 게 다 생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풀필먼트가 단순히 물류가 아니게 되면요, 접점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이낸스 측면에서는 자금을 회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재고 관리, 추적 이런 게 다 생기게 되면 결국 마케팅이라든지 영업 우리가 같이 협업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얘기는 물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야가 넓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당장 재고를 어떻게 하고 내일 아침에 출고 어떻게 시키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 단계에서 설계부터 전체 프로세스를 제대로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비용이잖아요. 지출이란 말이에요. 근데 풀필먼트는 사실 생산적인 개념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커머스 물류라고 풀필먼트를 정의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뭐 비근한 예로 뭐 아마존이 뉴욕에 비싼 땅에 풀필먼트 센터 계속 짓고 있는 이유가 단순하게 그게 보관료 얼마 받아가지고 소비자한테 전달하기 계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위치 또 접근 방식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류비 개념으로는 산출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홍 교수님이나 또 저나 또 우리 엄 대표님도 그래서 항상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커머스 물류 아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채우느냐? 결국에는 뭐 오더 풀필먼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앞에 풀필먼트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붙어서 조합이 되는데 고객의 주문 혹은 고객의 만족을 채우는 어떠한 과정 그걸 위한 가치 사슬을 하나씩 충족해 나가는 과정들 채우기 위해서는 사실 물류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금융이라던가 마케팅이라던가 혹은 그 이전에 구매나 소싱이라던가 이런 굉장히 복합적인 과정들이 같이 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설계를 해야지 뭔가 기존에 있는 틀을 깨는 서비스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풀필먼트를 이커머스 물류화로만 본다면 뭔가 그냥 저단가 경쟁으로 결국에는 많은 물류가 그랬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지금도 사실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뭔가 더 종합적인 서비스로 발전을 해나가는 그림들이 좀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을 지금 주신 것 같아요. 김철민 대표님이. 그게 뭐냐면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아니고 전략적인 거야 라고 해주셨는데요. 사실 뒤에서 우리가 얘기 같이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쿠팡이 의도된 적자 이러면서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최대화합니다. 그럼 이게 경쟁업체들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물류 부분에서 적자를 내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보겠다라는 플레이어가 나와버리면 경쟁한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비용 적자는 내는데 경쟁은 안 되고
그러면 결국적으로 이 바닥이 전부 다 수익성을 못 내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고민하는 포인트인데요. 뭐냐 하면 과연 풀피먼트하는 이 서비스 이 현장에서 수익성을 창출하는 기업이 존재는 하는 거냐. 왜냐하면 방금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의도된 적자라는 것은 결국은 물류가 풀피먼트가 코스트 센터가 아니라 프로핏 센터 역할을 하면서 레비뉴 센터 역할을 하면서 성장을 해나간다. 그러면 적자를 내도 돼 라고 한다 그러면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동일한 전략적인 장점이 없다면 이거 계속해서 우리도 적자는 나는데 그러면 결국 모든 업체들이 다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물류 기업들도 치열한 경쟁을 할 때 적자가 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